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덕성여자대학교에 이어 동덕여자대학교의 인재상 분석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동덕여자대학교에서는 2023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자기소개서를 활용하므로 이번 콘텐츠에서 소개하는 동덕여자대학교의 인재상과 핵심 역량을 어떻게 자기소개서 및 생활기록부에 녹여낼 수 있을지 고민하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덕여자대학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본 캠퍼스, 종로구의 해화 캠퍼스인 공연예술센터, 강남구의 청담 캠퍼스인 디자인연구센터 를 두고 있는 4년제 사립여자대학교입니다. 동덕여자대학교의 창학정신과 교육이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동덕여자대학교는 1908년 춘강 조동식 선생이 동원여자의숙을 설립한 것을 시초로 하고 있습니다. 창학정신은 여성교육을 통한 교육입국으로 교육입국이란 교육을 통하여 나라를 튼튼하게 세운다는 뜻입니다. 다른 여자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여성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여성들만을 위한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여성인재를 양성하려 한 목적이 있습니다. 동덕여자대학교의 교명인 동덕은 유교 경전인 서경의 한 구절인 동력도덕, 동덕도의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 의미는 힘이 같은 사회에서는 덕을 필요로 하고 덕을 함께하는 사회에서는 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동덕에는 덕을 같이 나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이는 동덕여자대학교의 교육이념인 덕의 함양과 실천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렇듯 동덕여자대학교는 덕의 함양과 실천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적 의리인 도의를 교훈으로 제시하며 이를 모든 교양이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도덕이란 강제력이 없고 스스로의 내면에서 정의하기에 도의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동덕여자대학교에서는 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도덕 및 윤리에 대한 생각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예시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알고리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물어볼 수 있고 롤스와 노직의 정의론과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를 연관지어 지원자가 어떠한 입장에 가까운지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활용해 평가하므로 서류에서도 이러한 도덕관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활동, 예를 들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저자가 정치와 도덕을 분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군주란 무엇인지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이 있으면 동덕여자대학교의 서류 기반 면접에서 해당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진리는 학문과 기술 분야의 진리를 탐구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대학이 지향하는 진리 탐구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보통 학문 탐구 및 그를 통한 전문적인 과제 수행을 주 목적으로 기술하거나 진리를 탐구하여 국가와 인류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포괄적으로 써놓기 마련인데 동덕여자대학교에서는 한국문화 내지 인류문화의 증진이라고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문화라는 키워드가 동덕여자대학교의 인재상에서 빠질 수 없으므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협은 서로 마음을 터놓고 협력하는 정신으로 대부분의 대학에서 제시하는 공동체 역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성원과 화합하는 능력은 이전부터 중요했고 다학문 간 교류가 이루어지는 최근 사회에서는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 덕을 중시하는 동덕여자대학교의 특성과 연관지으면 화협 정신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동덕여자대학교의 교육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덕여자대학교에서는 5가지 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간단하게만 다루고 인재상 및 핵심 역량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려하는 지성인입니다. 폭넓은 교양과 도의 중심의 인간화 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가치관에 대한 이해력과 종합적인 사고력을 가진 배려하는 지성인을 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적인 감성인입니다. 학생 중심의 자율화 교육을 통하여 자아 실현을 위한 문제 해결 능력과 책임감을 가진 창조적인 감성인을 기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융복합형 전문인입니다. 기초 능력과 응용력 중심의 통합형 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학문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첨단 정보화 역량을 가진 융복합형 전문인을 기르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참여하는 사회인입니다. 사회와 교육을 통하여 여성이 사회적 사명을 자각하고 지역사회와 국가의 번영을 위하여 더불어 사는 자세로 참여하는 사회인을 기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통하는 세계인입니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열린 사고에 입각한 글로벌 교육을 통하여 바람직한 국제관계의 창출과 인류사회의 공영에 이바지하는 미래지향이 소통하는 세계인을 기르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틀은 말씀드린 것과 같으며 단과대학과 각 학과별로 조금씩 특성에 맞게 교육 목표를 변형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문대학과 자연정보과학대학의 교육 목표를 살펴보겠는데요. 인류와 문화에 대해 다루는 인문대학의 특성상 문화예술을 강조하여 교육 목표를 작성하였고 자연정보과학대학에서는 과학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교육 목표를 서술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학과에서도 교육 목표를 큰 틀에서 자기 학과에 맞게 세부적으로 조정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분량 관계상 모든 단과대학교 및 학과의 교육 목표를 첨부할 수는 없으니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 관심 있는 과 및 단과대학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성인, 사회인 등은 다른 학교의 인재상에서도 자주 언급되므로 비교해서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동덕여자대학교의 아르테형 인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덕여자대학교의 인재상은 아르테형 인재로 아르테란 어떤 종류의 탁월성 혹은 도덕적 미덕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입니다. 동덕여자대학교가 정의하는 아르테의 첫 번째 의미는 내가 속한 영역이나 분야에 관계없이 가지는 보편적 덕이며 이는 동덕여자대학교 학생이 가져야 하는 핵심 역량으로 구체화됩니다. 아르테의 두 번째 의미는 각 전공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탁월성이며 이는 전공 역량으로 구체화됩니다. 아르테 역량에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A는 자기개발 역량과 사회참여 역량이 해당하며 자기개발 역량은 자기이해, 자기주도, 진로개발이라는 세부 역량이 있고 이는 독립된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특성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삶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개발시키며 장기적인 삶의 목표를 탐색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참여 역량에는 공동체의식, 시민의식, 사회문제 참여라는 세부 역량이 있으며 이는 나 자신을 내가 속한 공동체와 연관시켜 생각하여 공동체 내에서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역량입니다. 이는 주체적인 여성으로서 자율적으로 스스로를 이해하고 자신의 목표를 실천해 나갈 수 있으며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주장하며 사회 문제에 능동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재입니다. 사실 이는 여자대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꼭 사회 참여라고 해서 무겁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많이들 생각하는 학교폭력, 환경 문제에 대해 캠페인을 추진하거나 생활기록부에서 주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한 흔적이 보이면 사회참여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충남대학교가 원하는 국가와 지역 공동체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인재와도 연관이 있으니 해당 콘텐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아르테 역량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R, 르네상스 역량입니다. 여기에는 창의 융합 역량과 예술 감성 역량이 있습니다. 창의 융합 역량의 세부 역량에는 확산적 사고, 융합적 사고, 변화 주도가 있는데 이는 창의적이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통해 현상을 확산적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융합하여 이를 바탕으로 외부의 실질적인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동덕여자대학교에서는 비전 2030을 융합과 혁신으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동덕으로 제안했으며 발전 목표 또한 미래의 실용적 가치를 창조하는 문화지식 융합 선도대학으로 융합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과대학 명에도 문화지식 융합대학, 미래인재 융합대학 등 융합이 많이 들어있으며 변화하는 시대의 교육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전공을 결합한 연계전공을 개설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패션 마케팅 연계전공은 경영학과, 국제경영학과, 모델학과, 패션 디자인학과가 융합하여 내전공의 과목을 수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글로벌 다문화학 연계전공, 빅데이터 연계전공 등 다양한 학과가 연계한 융합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덕여자대학교를 지망하는 학생 여러분들은 하나만 파지 말고 다른 과목과 접목할 수 있을지 무언가 둘 이상을 조합해볼 수는 없을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아동학과를 지망하는 경우에 아동의 발달이나 교육에 대해 깊게 공부하더라도 기존에 통용되고 있는 교육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철학, 심리학 등이 인접 학문은 물론이고 다양한 분야와 엮어 탐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아동에 대한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최근 코로나19라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린이와 성인 간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차이점이 있는지 그에 따라 대면이 필수적인 어린이집의 방역 지침은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을 전개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 창의 융합 역량은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동덕여자대학교에서는 특별히 글로벌 여성과 자기개발을 교양 수업에 도입하여 학생들이 여성 리더로서 역량을 개발할 것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술 감성 역량이 있는데 세부 역량으로는 예술 감상과 향유, 심미적 이해, 창조적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예술과 문화에 대한 민감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내면을 외부에 표현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예술을 감상하고 향유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적인 가치를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여자대학교들이 인문예술교육을 주로 실시하였기에 여자대학교는 주로 인문계열이 강세인 편인데 동덕여자대학교의 경우 예술 관련 단과대학도 발전해 있는 편입니다. 예술대학의 큐레이터 학과는 국내 최초로 개설되었으며 공연예술대학이 실용음악과와 모델과는 4년제 대학에서 최초로 방송연예과는 여자대학교 중에서 최초로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아까 언급한 문화예술 측면, 즉 예술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섬세한 감수성을 동덕여자대학교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팀장은 동덕여자대학교만이 특별한 인재상은 R 역량에 해당하는 창의 융합 역량과 예술 감성 역량이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동덕여대는 창의 감성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의 글을 살펴보면 여성의 섬세한 감성 능력과 탁월한 공감 능력은 새로운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가치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동덕여자대학교에서 해당 가치를 함양한 여성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인공지능에게 대체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으로 창의성과 감성이 주목받고 있는 흐름을 봐도 창의 감성에 주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교양 선택 과목을 융합 교양 및 창의 감성을 중요시하는 창감 교양으로 구별한 것만 보아도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융합 및 창의 감성을 중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창감 교양은 다른 대학교에서는 없습니다. 즉 덕,
문화예술, 창의감성이 동덕여자대학교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에 해당하는 전공 역량은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공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는 각 전공별로 구성된 약 700여 개의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팀장이 지도한 학생에 따르면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아르테 포트폴리오를 통해 학생들이 핵심 역량 개발 현황 및 전공 역량 개발 현황을 관리하며 이를 채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에 해당하는 T, 트러스트 역량은 의사소통 역량과 대인관계 역량이 있으며 의사소통 역량에는 세부 역량으로 기본적 의사소통, 글로벌 의사소통, 토론과 갈등 관리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글과 말을 통해 뜻한 바를 파악하며 토론을 통해 자신과 다른 의견과 주장을 조정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다음으로는 대인관계 역량으로 세부 역량으로는 정서적 공감, 다양성 이해, 팀워크가 있고 이는 나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심리적 상태를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으며 팀 활동에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역량입니다. 아르트의 역량 중 마지막에 해당하는 E는 정보기술 역량과 문제해결 역량이 있는데 정보기술 역량이 세부 역량에는 정보기술 트렌드 이해, 정보기술 사용, 정보 활용이 있으며 이는 새로운 정보기술 트렌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정보기술이나 컴퓨터를 포함한 다양한 매체나 기기를 실제 능숙하게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생산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그 다음 문제해결 역량은 세부 역량으로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문제인식과 대안 제시가 있는데 이는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문제 상황의 핵심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 비판적 사고 과정을 통해 가장 타당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에볼루션 역량, 즉 정보기술 역량과 문제 해결 역량을 활용하는 것은 최근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청소년이 정보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메타버스 도서관 프로그램을 만든 것으로 사례를 들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문헌정보학과에서 서면으로 관리하던 여러 문헌과 서류가 점점 디지털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도서관을 메타버스와 접목하여 청소년이 정보 리터러시 함양이라는 문제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정보기술이 동향을 체크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빠른 디지털 전환 흐름에 유동적으로 적응하는 인재임을 생활기록부에서 표현할 수 있는 활동은 매우 다양합니다. 자신이 지원하고 싶은 학과와 관련지어 정보기술을 접목하거나 새로운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면 금상첨화입니다. 매년 여자대학교끼리의 취업률은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이지만 동덕여자대학교도 몇 번 서울권 4년제 여자대학교 중 취업률 1위를 달성하는 등 꽤 준수한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동덕여자대학교는 역량 통합관리 프로그램인 아르테 포트폴리오로 학생들이 핵심 역량과 전공 역량 등을 관리하도록 도우며 각종 비교과 프로그램 및 상담 정보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아르테 IPP 사업이라는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추진하는 기업 연계형 장기연장 실습제도인 IPP와 한국형 도제제도인 일학습 병행을 결합한 산학협력 교육훈련제도를 실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동덕여자대학교에서는 취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니 입학 이후에 본인의 미래를 주체적으로 설계해 나가시기 바라면서 이번 콘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